네, 또 돌아온 컴퓨터 비전 시간이고요. 일단 익명으로도 몇 분이 좀 얘기를 해주셨고, 김지희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전해주셨고, 또 구글 그 설문으로는 좀 말이 빠르다는 얘기를 몇 분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더 천천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성에 안 찬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채팅방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좀 비대면 수업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도 계속 비대면 수업에 감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아까 이거 있는데 컴하 컴퓨터 비전 하이의 줄임말입니다. 숙제를 또 채점을 했어요. 한 분 그 메일 보내주신 분 늦게 그 뭐야 그 수강 정정하는 그거 때문에 좀 뭐 늦게 내도 되냐고 한 사람, 네, 그거 오늘 열어드렸으니까 오늘 내로 내주시고요. 그 메일 보내셨죠? 아, 메일 받으셨죠? 그리고 숙제 채점을 일단 내신 분은 했는데 어 거의 다 만점인데 두 분인가 세 분이 그 마지막 거 바이레터럴 필터 구현을 조금 미흡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인지 세 분인지 경우에 그 배점 10점이어서 그거 감점해가지고 2점으로 감점을 해서 두세 분이 17점이고 나머지 분들은 25점 만점입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역시 저보다 파이썬을 잘 쓰시는 분들이 몇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우수 답안으로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강생 분들께 이제 동의를 구해서 이제 우수한 코드로 네, 공개를 좀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뭐, 제가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를 쓴 분도 보이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 두 번째고요. 아이고, 이미지 프로세스 두 번째고, 네, 두 번째고 시작을 해보면은 이제 저번에 포인트 와이즈, 엘레멘트 와이즈로 하는 포인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리니어 필터링, 커널을 정의했을 때 컨볼루션이라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터들의 기본적인 걸 봤었고, 그리고 스무딩 내지는 노이즈 리덕션의 일종으로 뭐 가우시안 필터, 메디안 필터, 바이레터럴 필터를 봤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문제의 퓨리에 트랜스폼. 이거 그때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제가 이거 왜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해서 왜 이거 몰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 마세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거를 잘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과정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거니까 나는 퓨리에 트랜스폼 처음 들어보는데 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니까 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덕분에 제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잘 처음 듣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를 덕분에 알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미흡해서 일단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커버를 하고 그리고 요거랑 관련해서 알리어싱 그리고 이미지 스케일링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엣지 디텍션. 사실 코너는 뭐 별로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엣지를 어떻게 하면은 추출할 수 있나.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 몇 가지를 좀 배울 거고. 그리고 바이너리 이미지, 이거는 그냥 커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네, 요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물을 또 한 잔만 할게요. 아, 채팅방에 커마 했네. 저는 사실 펭수 비디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퓨리에 트랜스폼 다시 한번 보고 알리어싱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뭔지 그리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스케일링 방법은 무엇인지
보고 이제 뒤에서는 엣지 디텍션을 조금 보고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한 번 끊어가던가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두 번 끊어가던가 할게요. 넘어갈게요. 왜 안 넘어가지냐?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 다시 그냥 처음부터 봅시다. 퓨리에 트랜스폼이 뭐였냐 하면은 그 결국에도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책에 이런 설명이 나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을 하면은 그냥 요런 값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받지 않은 부분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리적으로는 뭐 샘플링이라던가 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보다는 어쨌든 결국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어떤 값이 위치에 대한 정보로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퓨리에 변환이라는 걸 하면 얘를 어 프리퀀시 영역의 어떤 값으로 변환해 준다는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샘플링한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서의 값이 아니라 이 값들을 통해서 얘의 주파수 대역의 어떤 스펙트럼, 응답을 봄으로써 이제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값들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그냥 샘플링을 하면은 뭐 이렇게 샘플링을 해봤다고 합시다. 그럼 그냥 이런 값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어떤 프리퀀시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매그니튜드를 구해봤더니 이제 특정 프리퀀시에서 탁 피크가 뜨겠죠. 요 사인 함수의 프리퀀시에서. 그러면은 얘를 다시 뭐랄까요?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할까요? 신호를 이제 더 많은 샘플링으로 생성을 하게 된다면 요 값들로부터 그냥 이렇게 샘플링된 값들로부터 이제 사이너소이덜 함수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퓨리의 변환의 그 어떤 물리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 퓨리의 변환이 왜 됐냐 이거 좀 읽어보면은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디스크리트한 이미지 버전이라는 게 문제죠. 디스크리트한 이미지, 결국 샘플링된 이미지, 정해진 위치에서 이제 샘플을 수집해서 결국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체 이미지에 대한 전체 정보를 과연 전달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뭐 잃은 거는 뭐냐? 그 샘플링 과정에서 잃어버린 정보는 뭐냐? 뭐 요런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를 줄일 때 여기서 simply by taking every case pixel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뭐 요런 4x4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2x2로 간단하게 줄일 수 있죠. 여기 뭐 두 개 중에 하나의 픽셀을 선택을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2x2 이미지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미지를 줄여선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뒤에 좀 나왔었죠. 뭐 체커보드의 예를 들어서 샘플링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때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 뭐 알리어싱이 일어나는 게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런 현상이 벌어지며 그래서 그런 알리어싱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이미지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를 조금 다룰 겁니다. 사실 결론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해요. 결론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한데 그거를 그냥 좀 한번 과정을 한번 거쳐서 이해를 하는 게 그래도 좀 다르죠. 그냥 뭐 초반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냥 결과만 얘기하면 쉽죠. 그것만 결국 우리는 그 결과만 가져가면 사실 되는데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퓨리의 변환이라는 걸, 이거 채팅 잠깐 끌게요. 어차피 채팅 뜨면은 여기 막 반짝반짝 하더라고. 그래서 퓨리의 변환을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x, y는 어떤 픽셀의 위치를 말하죠. 그리고 변환의 결과로 나온 함수는 u와 v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는 프리퀀시가 된다 했죠. 뭐 라디안을 쓸 거면은 뭐 0에서 2파이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의 값을 갖는 어떤 그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를 추가를 할게요. 지금 g라는 어떤 x, y에 대한 함수 내지는 이미지죠. 그거를 퓨리의 변환을 취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xy에 대한 함수를 퓨리에 변환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아니면 그냥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우리는 g라는 함수를 퓨리에 변환했다. 그리고 여기 뒤에 u, v가 붙는 이유는, 그러니까 요거 통째로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새로운 펑션 UV에 대한 함수인데 요거를 G라고 안 쓰고 요렇게 쓴 거죠. 왜냐하면은 그 물리적인 의미를 살리려고 G라는 함수에 대한 퓨리의 변환 된 함수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UV에 대한 함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괄호가 여러 개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간 거는 이 퓨리의 변환에 대한 대상이라는 의미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이 퓨리에 변환된 함수는 UV를 입력으로 갖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XY는 픽셀의 위치, UV는 주파수가 됩니다. 프리퀀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뭐 여기 그러니까 적분을 하죠. 그때 익스펙테이션을 할 때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적분이 취해진 변수들은 결과값에서 날아가죠. 결과값에서 적분이 취해진 변수는 날아간다. 인테그랄의 결과값에서는 적분이 취해진 변수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두 개를 적분을 하면은 결국 결과로 나올 때 x랑 y는 사라지죠. 전부 다 대입을 해서 다 더해버리죠. 그게 결국 적분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뭘 더하냐? 여기 안에를 봤더니 그리고 퓨리에 변환 그래서 인테그랄을 하는데 x, y 위치에서의 이미지 값에다가 뭐였죠? xu 더하기 vy 마이너스 맞죠? 아, 2파이도 들어가는구나. 요거라는 건데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죠. 얘가 뭐다? 퓨리의 베이시스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와 퓨리의 베이시스 사이에 웨이티드 썸의 인테그랄이라고 했었죠. 그 웨이티드 썸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어진 어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지? 선택 안 되나? 어떤 주어진 UV에 대해 여기에 퓨리의 베이시스가 생성이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이게 U, V 방향으로 어떤 주기를 갖는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물결 무늬가 나오죠. 이렇게 막 물결 무늬가 나왔었잖아요. 아, 그게 왜 나왔었냐면은 이게 요거 사실 복소수를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 퓨리에 변환이나 뭐 라플라스 변환 할 때만 복소수를 봤지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요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냥 리얼 파트만 생각을 합시다. 얘가 리얼 파트고 얘가 이매지너리 파트인데 그냥 리얼 파트. 그러니까 결국 퓨리의 베이시스는 일단 코사인 뭐 2파이 UX를 그냥 곱한다고 잠시만요. 일단 리얼 파트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2파이 UX VY만 그냥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런 베이시스가 나오죠. 그러면은 요 오리지널 이미지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웨이티드 썸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게 내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내적을 얘를 여기에다가 내적을 취한다 하면 여기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미지에다가 결국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이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각각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곱하는 이 퓨리의 베이시스가 요런 프리퀀시 그냥 순수하게 퓨어 사이너소이덜 함수잖아요.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곱하면은 결국 이 이미지에서 요런 컴포넌트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스칼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베이시스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이 이미지 안에 존재하느냐라는 의미가 되겠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 요거랑 어떤 퓨리의 베이시스랑 똑같은 모양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아마 그때 주어진 그 UV에 대해서 아마 최대값으로 나올 거고 이제 막 좀 뭐 그 베이시스가 틀어진 방향이거나 프리퀀시가 달라지면은 아마 딱 그 똑같은 이미지일 때보다는 더 낮은 값으로 웨이티드 썸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오리지널 이미지가 요렇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사이너소이드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퓨리의 베이시스는 사실 U랑 V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침 요거랑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주기로 이렇게 진동하는 어떤 베이시스가 곱해졌을 때 아마 최대값이 될 거고 이제 퓨리의 베이시스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UV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UV 값이 들어올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방향은 같은데 주기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뭐 막 완전 방향이 달라지는 어떤 베이시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막 각각에 대해서 아마 더 적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적은 값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직이 되면은 완전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네. 서로 약간 직교하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는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 이거 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UV에 대해서 UV 각각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요거 요 두 값을 쭉 다 스캔을 하면서 다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구하면은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 나오는 거죠. U하고 V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막 보면은 막 잘게 쪼개진 이미지인데 결국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 하면은 여기 값에 해당하는 U랑 V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특정 베이시스에 대해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웨이티드 썸 한 값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의미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도 우리가 다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좀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채팅 없으면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퓨리의 변화는 U랑 V의 함수고 그럼 정해진 UV에 대해서 요거를 가지고 퓨리의 베이시스를 생성을 해서 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한다. 이거 디스크리트한 버전이면 아마 그냥 썸메이션으로 바뀌겠죠. 이거 정확하게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요 베이시스 곱해가지고 그냥 다 더하면 되겠죠. 뭐 조금 궁금하시면은 책이나 뭐 인터넷에 디스크리트 퓨리의 트랜스폼 이런 거 찾아보면 되는데 그냥 뭐 그냥 의미를 보고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 요런 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개하면 요런 식이고 여기가 리얼 파트가 되고 여기가 이미지너리 파트가 된다는 말 했었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 넘어갈게요. 여기는 일단 된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이제 퓨리의 베이시스의 이미지죠. 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리얼 컴포넌트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요거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U랑 V에 대해서 주어진 XY 이미지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얘기했지만 뭐 요게 지금 요런 형태로 지금 U랑 V가 모일 때 0,0.4일 때 여기 값이 여기 지금 U랑 V가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값이 커지면은 결국 프리퀀시가 더 높아지잖아요. 여기가 더 빨리 반복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코사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UV가 이제 더 큰 값이 되면은 더 빠른 주기로 이렇게 요런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거죠. 딱 요 디렉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더 큰 값이 됐으니까 프리퀀시는 더 빨라지고 네, 방향은 요거 10,5 마이너스 5가 돼서 요쪽 방향으로 된 거죠.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요런 베이시스를 이미지에다가 곱해버리니까 내적을 해버리니까 요런 성분이 나온다. 이미지에 요 성분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방향 부분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U, V가 맨 처음에 뭐였죠? 0,0.4였나요? 그러면은 이게 코사인 2파이 0,x 더하기 0.4y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그냥 아무 상관없게 되죠. 그리고 y 방향으로만 그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요렇게 생긴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까맣다가 이렇게 하얗다가 까매지잖아요. 요 첫 번째 이미지. 또 다른 게 뭐였죠? 두 번째가?
1,2. 그럼 이거는 이미지 코사인 2파이 x 더하기 2y 요거를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이미지 디멘션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릴게요. 여기 x랑 y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x가 딱 y가 0인 부분에서는 그냥 코사인 2파이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이렇게 요런 이미지가 하나 나올 거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큰 뭐 y가 0.1 이러면은 이제 코사인 2파이 x 더하기 0. 잠시만요. 0.2가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요거 0.2만큼 더 앞선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이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죠? 약간 요쪽 방향 여기 요렇게 나오는 건가요? 여기가 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에. 그쵸,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런 이제 요 점이 약간 뒤에 나오고 또 위에 갔을 땐 약간 뒤에 나올까 요렇게 뭔가 경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해서 각각 코사인이 막 이렇게 요렇게 같은 주기로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돼요? 다시 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사실 왜 점점점이 왜 붙어? 점점점 왜 붙어? 요 이미지는요 사실 이거 그냥 파이썬으로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또 폼은 돌아가면서 요 코사인 요거만 넣어가지고 그냥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특별히 숙제에다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미리 보고 오자면, 미리 보고 오면, 여러분은 이번 주에 퓨리에 변환한 이미지를 하나 그려야 돼요. 이거 지난주에 뺐는데 결국 이번 주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거 조삼모사. 아이고, 왜 이렇게 감당. 진짜 웃겨. 진짜 웃긴다. 미치겠다. 내가 왜 행복할 게 뭐 있어요?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모니터가 꺼졌어. 컴퓨터가 화났나 봐. 잠깐만, 모니터가 꺼졌어. 뭐야? 어떡해? 아니야, 컴바 아니야. 컴바 아니야. 나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컴바래. 네, 알겠죠? 넘어갈게요.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와야겠네. 이번엔 또 아이패드가 죽었어. 과제 제출했는데 다 틀리면 0점이 아니라 제출하면 만점에 20%는 무조건 나갑니다. 잠시만요. 아이패드를 다시 좀 할게요. 됐다. 연결됐다. 그리고 뭐 숙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정말 정말 크게 틀린 게 아니라 얼추 비슷하게 구현이 되면은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만점을 드릴 거예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안 하지 않는 이상, 네, 웬만하면 만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설명할게요. 퓨리의 변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길지? 그래도 좀 오늘 속도가 좀 괜찮나요? 너무 많이 안 빠른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계속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뭐를 그려야 되냐면은, 숙제가 결국 뭐냐면, 매그니튜드 이미지랑 페이즈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요게 숙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i,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 이거 i가 이 허수인 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게 결국 코사인이랑 i 사인.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여기다가 리얼이랑 이미지너리를 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가 여기 요걸로 표현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복수 평면이라고 하죠. 요거 리얼 축이랑 이미지너리 축을 갖는 여기 상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는 이게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세타인 유닛 벡터로 표현이 되죠. 요거는 요런 느낌입니다. 복소 뭐라고 해야 되죠? 저도 막 그 복소 그거를 막 자세하게 배운 게 아니라 딱 요 정도로만 알아요. 그래서 결국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원래 정의로는 요런 복소 함수를 곱해야 되는데 그거의 리얼 파트랑 여기 이미지너리 파트를 두 개를 따로 구해요. 실제로 구할 때는. 퓨리에 변환을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코사인 따로 사인 따로 구한 다음에 여기 이 앞부분 코사인에 대해서 적분을 한 이 앞부분을 퓨리에 변환의 리얼 파트라고 하고 여기 i 곱하기로 되어 있는 이 뒷부분을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요 뒤에 거는 요 뒷부분 적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이 코사인이랑 사인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것도 사실 요것도 복수평면에 나타내는 어떤 벡터가 돼요. x축이 frg, 그 y축이 fig가 되니까 요 벡터의 매그니튜드니까 요거 두 개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한 거고 페이즈라고 하면 여기 각도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아탄투 아시죠? 이거 탄젠트 인버스인데 이거 네 개의 사분면에서 다 정의될 수 있게 구하는 펑션이잖아요. 이거 아탄투 펑션 이거 파이썬에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탄투 y, x 하면은 세타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 x, y를 이렇게 넣으면은 세타가 나옵니다. 이게 0도부터 360도까지 다 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원래 탄젠트는 180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냥 아탄투 펑션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주어진 이미지 gxy에 대해서 이제 매그니튜드 플랫 이거 6,v에 대한 함수죠. 페이즈 플랫 6,v에 대한 함수로 나오죠. 그거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린 게 이거예요. 여기 주어진 이미지 gx, y에 대해서 매그니튜드 6,v, 페이즈 6,v가 되고 요거는 다시 설명할게요.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은 요 실제 그냥 로케이션에 대해서 있었던 이 x, y라는 평면에서 존재했던 이 이미지가 요 두 개의 이미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요거를 페이즈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가 되게 잘게 짜여진 이미지지만 결국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제 그 퓨리의 그 대응이 되는 6,v에 대해서 생성된 그 퓨리의 베이스에 대해서 그거를 곱했을 때 나온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각각의 값을 나타낸다는 말이잖아요. 이해됐어요? 다시 결국 여기 이미지 상에서 어떤 6,v에 대해서 여기도 똑같은 6,v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생성을 하잖아요. 2파이 ux 더하기 vy로 뭐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생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매그니튜드 값 구할 수 있고 아탄투 펑션 해가지고 페이즈 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요 이미지를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표현한 이미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밑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래서 뭐 여기 사실 보면은 그럼 결국 여기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여기 가운데가 이제 로우 프리퀀시 영역이 된다고 했었고 여기 사실 보면은 여기 약간 요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약간 뭐 이렇게 좀 밝은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얼룩말의 요런 줄무늬가 어떤 특정 어떤 약간 뭐 비슷한 디렉션의 사이너소이더란 컴포넌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값들이 아마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 방향의 베이시스로 내적을 하면은 좀 큰 값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요거를 볼 때 이제 우리는 약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2차원이니까 방향까지 갔죠. 약간 요런 베이시스에 대해서 곱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얼굴에 대해서 요런 거, 뭐 요런 거, 요런 얼룩무늬들이 아마 그 방향으로의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좀 세게 나오겠죠. 그런 게 아마 요런 하얀 부분들로 표현이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 이미지는 사실 뭐냐면은, 어, 이제 그 퓨리의 변환의 인버스를 취해서 다시 생성을 한 건데 그때 사실 이제 자기 페이즈 스펙트럼에다가 요거 요 매그니튜드는 서로 바꿔서 요거는 밑에 매그니튜드에다가 위에 원래 자기 자신의 페이즈를 가지고 인버스를 취했을 때 이미지고 요거는 위의 매그니튜드랑 밑에 있는 페이즈를 가지고 다시 생성을 한 이미지예요. 인버스 퓨리의 변환으로. 근데 결국 자기 자신, 그러니까 페이즈는 자기 자신 걸 쓰되 매그니튜드는 다른 이미지 걸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원래 이미지랑 비슷하잖아요. 여기 얼룩말 같은 실루엣이 약간 보이죠. 여기도 뭐 표범인지 치탄지 뭔가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죠. 여기 써 있네. 페이즈 스펙트럼이 조금 더 중요한가? 라는 거를 좀 밑받침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다른 이미지에서 갖고 왔는데 페이즈가 자기 자신 거였다는 이유만으로 얼추 유사한 이미지가 다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거 좀 저도 아직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가 많이 와닿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한 게 뭐냐면 페이즈 스펙트럼이 더 중요하다. 매그니튜드보다. 네.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더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인버스 퓨리의 트랜스폼을 취하려면은 원래는 이 퓨리의 변환이 된 이 함수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소 함수잖아요. 결국 자기의 매그니튜드랑 자기의 페이즈를 갖고 있는 보통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쓰고 페이즈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분을 하냐면은 여기 매그니튜드 값을 곱하고 여기 뒤에는 페이즈 컴포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것도 사실 매그니튜드 곱하기 뭐 페이즈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페이즈에다가는 내 페이즈 그 스펙트럼만큼 시프트를 시킨 거고 여기 앞에다가는 매그니튜드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이제 다시 적분을 하면은 제가 사실 여기 이거 부호가 약간 헷갈리네요.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잠깐 잘 모르겠는데 잠깐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제로 다시 인버스 퓨리의 트랜스폼은 그 요 두 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요 두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구하면은 원래 이미지를 다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이 이미지를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좀 알리어싱이랑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256 바이 256, 이게 128 바이 128, 64 바이 64, 32 바이. 이게 점점 반으로 줄여 나가는 거고 여기서 줄여 나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서브 샘플을 했어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뽑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 중에 하나 뽑은 이미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왜 32라고 썼냐? 미쳤나 봐.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냥 원래는 여기 이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이 됐다고 했었냐면은 이 코사인의 주기를 점점 빠르게 해가면서 이제 X축이랑 Y축으로 해서 서로 곱해나간 이미지로 생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요 맨 처음 이미지서부터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픽셀을 뽑아서 반으로 줄이면 요게 되고 또 반으로 줄이면 얘고 하면서 결국 여기나 여기쯤에 오면은 원래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던 그런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점점 사라지고 되게 원래랑은 전혀 의미 없는 되게 대칭이 된 것 같은 어떤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서브 샘플을 한다고 해서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잘 살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뭘 하나 좀 보고 넘어갈 거냐면은 아 뒤에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오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10Hz짜리 시그널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Hz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시그널의 2배 이상의 샘플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20Hz로 샘플링을 했다면 그러면은 10Hz 이상의 시그널은 시그널의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오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의 헤르츠랑 프리퀀시랑 샘플링의 프리퀀시는 샘플링이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게 결국 반으로 이미지를 쪼개 나가면은 결국 여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낮은 샘플링 레이시잖아요. 아마 점점 더 샘플링 레이시 반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쪽으로 오면은 원래 여기 맨 첫 번째 이미지에서 여기 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원래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이 있다는 뜻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날아가 버렸죠.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샘플링을 요렇게밖에 안 하니까 되게 낮은 샘플링 레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얘의 절반이 되는 시그널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왼쪽에서 얻을 수 있는 시그널의 헤르츠에 비해서 시그널의 프리퀀시에 비해서 이쪽에서 얻을 수 있는 시그널의 프리퀀시가 더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여기 이쪽 부분에 어떤 디테일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지금 이게 뭐였냐면은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을 밑에다가 그렸어요. 그래서 원래가 오리지널 시그널이 여기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반복이 된대요.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고 올까요? 저도 이거 잘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일단 그나마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원래 컨티뉴어스 도메인이 원래 여기 있어요. 그 원래 시그널이 이렇게 있고 얘의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를 뭐 타임 도메인이라고 합시다. 내지는 뭐 픽셀.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원래 소스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샘플링이 됨으로 인해서 얘를 가지고 퓨리의 변환을 취해 보면은 원래 원 소스가 이렇게 요런데 반복이 되게 된대요. 그리고 사실 이 여기에서의 샘플링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절반이 되는 영역밖에 못 보죠. 뭐 예를 들어서 그거의 절반이 되는 헤르츠가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스펙트럼만 유효한 거고 여기 밖에 나오는 스펙트럼은 무효가 되겠죠. 이게 샘플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샘플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여기 디스크리타이즈 된 이 샘플을 가지고 얘를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을 다시 잘 복원을 하려면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전체를 가지고 인버스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 내가 샘플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효한 대역의 스펙트럼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쳐냈죠. 여기를 뭐 박스 필터라고 또 얘기를 하던데 박스 필터 내지는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자기의 샘플링 프리퀀시로 얻을 수 있는 유효한 대역만 필터링을 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인버스를 취해야 제대로 된 리컨스트럭티드 시그널이 나온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아까 이 이미지를 다시 가보면 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애는 얘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이 가장 빠르니까 아마 그 대역이 유효한 대역이 되게 넓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생이에서만 반복되는 게 나타났죠. 근데 이제 점점 샘플링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요 영역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여기는 이제 완전 겹쳐졌어요. 모르겠어요. 어디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되면은 더 안 좋겠죠. 이해돼요? 조금 와닿으려고 해요. 체커보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결국 결론만 말하면 이거예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내지는 시링크 이미지를 제대로 줄이려면 일단 샘플링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퓨리의 변환을 취한 다음에 박스 필터나 밴드 패스 필터로 이제 유효한 영역의 프리퀀시 도메인만 가지고 그거를 다시 퓨리의 변환을 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가우시안 피라미드라는 게 나와요. 가우시안 피라미드. 여기서 그때 퓨리의 변환 같은 경우에 어떤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 그 뭐 원래 함수가 뭐일 때 그거의 퓨리의 변환이 뭐다. 근데 컨볼루션 원래 그 픽셀 도메인에서 일어나는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퓨리의 도메인에서는 그냥 곱이에요. 웨이티드 썸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우시안 블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원래의 이미지에다가 가우시안 커널을 컨볼루션해서 얻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퓨리의 도메인에서는 그냥 스펙트럼끼리 서로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가우시안 블러의 퓨리의 변환을 해보면 그때 뭐였죠? 싱크 펑션이었나요? 하여튼 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가우시안 블러의 그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보면은 여기 딱 가운데에만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결국 로우 패스 필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우시안 커널이 곱해져서 딱 여기만 취해지거든요. 여기 밖에 부분은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가우시안 블러를 그냥 단순히 취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서브샘플링, 그러니까 결국 여기 위에서 말했던 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 피라미드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 제일 큰 이미지로부터 그거를 리사이즈를 하려면 블러를 한번 하고 이제 서브 샘플 두 개 중에 하나를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만 기억하면 그렇게 돼요. 결론 가우시안 블러 서브 샘플 요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우시안 피라미드라고 해서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점점 이미지를 반으로 줄여나가면서 만드는 거를 가우시안 피라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심플 얘가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를 취한 버전이 여기 가운데 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그림이 뭔가 알리어싱이 생기죠. 되게 매끈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리퀀시 영역의 정보를 잃으면서 되게 그냥 막 계단처럼 나타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얘가 이제 가우시안을 취한 다음에 서브 샘플링을 한 거예요. 저는 아직 패딩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가생이에 아직도 까만 게 남아있죠. 이거 숙제로 하려다가 숙제로 안 냈어요. 어쨌든 가우시안 여기 맨 처음 이미지에서 가우시안을 취하고 반으로 쪼개고 가우시안을 취하고 반으로 쪼개고 가우시안을 취하고 반으로 쪼개고 여기 한 요쯤부터는 이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 계단 현상이 없죠. 제법 없죠. 그리고 그 이미지의 어떤 주파수 영역이 살아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우지안 피라미드라고 하고 이때 취한 그 가우지안 커널의 시그마를 점점 두 배를 하면 돼요. 여기 2가 빠졌네요. 시그마를 점점 두 배를 해가면서 적용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가우지안 피라미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예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심플 서브 샘플링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우지안 서브 샘플링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여기 오면은 되게 찌글찌글하죠. 반면에 요거는 그래도 아직 뭉개지긴 했지만 살아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다? 여기 다시 뒤로 온 이유가 뭘까요? 1번 숙제 뭐다? 큐리의 변환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구해라. 2번 숙제 뭐다? 가우지안 피라미드를 구해라. 10분만 쉬고 3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화면 공유를 또 합시다. 어디였지? 여기까지 했죠. 이거를 이번에도 라이브 코딩은 안 합니다. 저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단은 이거 첫 번째 숙제죠. 이거 제가 짰던 거 좀 보이세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다 하고 여기가 되겠네요. 요 예제입니다, 여러분. 요 예제고. 그래서 일단 오리지널 이미지를 생성을 하죠.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그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개 사인을 곱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도 사인, Y축으로도 사인을 해서 두 개를 곱해서 이미지 IJ 위치에서 프리퀀시 I에다가 세타는 0부터
4파이까지 바뀌고 이거는 결국 그리고 프리퀀시는 0부터 3.5까지 바뀌게 했어요. 이러니까 대충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리퀀시 곱하기 세타 요거 x축이니까 i만 넣고 여기 뒤쪽에서는 이제 또 사인인데 똑같이 프리퀀시 j, 세타 j 두 개 곱해가지고 이미지 만들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각각 정해진 레졸루션 뭐 256 바이 256부터 시작해서 이거 몇이었죠? 16인가 30인가? 하여튼 그거 바이 그거 해서 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쵸? 이 주어진 레졸루션에 대해서 생성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퓨리의 변환을 취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왜 1로 했을까? 이거 매스 파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왠지 맞을 것 같죠? 1인가? 아닌데 라디안인데 1인가? 2파이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1이 맞네요. 그래서 리얼 컴포넌트랑 이미지 컴포넌트를 구할 거고요. 그래서 각각 이거 일단 100으로 쪼갰어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정해진 걸로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더 스무스하게 구하겠죠. 그러니까 요 퓨리에 변환한 이미지가 지금 저는 100 바이 100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거 그 웨이티드 썸 컨볼루션이랑 비슷한데 그 방향만 그냥 똑같이 하면 되죠. 이거 그냥 웨이티드 썸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얼 컴포넌트 U,V 위치에서는 이제 이미지 XY에다가 코사인을 곱한다고 했죠. 여기 UXVY가 이 부분이고 여기 2파이 곱해져 있죠. 반대로 이미지너리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사인으로 해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쭉 돌아가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겁니다. 인테그랄이 되겠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이거 이제 웨이티드 썸 다 구한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스퀘어 루트 취하면 되죠.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페이즈는 여기 넘파이에 아탄2 펑션이 있어요. 그거를 요거 이미지너리 파트 컴마 리얼 파트 해서 구하면 되고 그거의 매그니튜드의 로그 10을 취한 거 로그를 취한 거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뭐 저번 숙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강의 영상 보고서 따라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어려우시면은 요거 따라서 짜셔도 돼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코드 자체는 숙제 마감한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렇고 숙제가 요거였죠. 이거 얼룩말 이미지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요것도 그냥 이미지 읽어와서 여기도 똑같이 했죠. UV를 요거 리니어 스페이스 100개로 나눈 걸로 쪼개고 리얼이랑 이미지 선언을 해놓고 요것도 코사인 곱하고 사인을 곱해서 이제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얻어서 매그니튜드 페이즈 똑같이 구하죠. 스퀘어 루트, 아탄트, 아탄2 펑션 써서 이제 원래 이미지랑 매그니튜드의 로그 취한 거랑 페이즈랑 그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또 뭐가 있었죠? 피라미드가 있었죠? 피라미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피라미드는 사실 저번에 이미 했었죠. 그냥 가우지안 커널 만들어서 불러 취한 다음에 그거 그냥 사이즈별로 반복만 하면 되죠. 네. 요거 레졸루션이 512 바이 512부터 16 바이 16까지 줄어들고 그때 일단 커널 생성하기 위해서 그냥 사이즈 정하고 그래서 레졸루션 여기 넣고 그냥 이미지 서브 샘플링 그냥 요 부분이 그거죠. 심플 서브 샘플링이죠. 그냥 뭐 두 개 지나면서 하나씩 선택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반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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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요거 1, 2, 4, 8, 16, 32 하려고 그냥 요렇게 취했네요. 그래서 가우시안 커널 이 되겠죠? 이거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요거 앞에 그냥 요거 사실 어떤 분은 요거 웨이트 안 곱하고 어차피 노멀라이즈 해야 되니까 요거 안 곱하고 그냥 여기 뒤에만 하신 분도 있던데 아주 좋은 잔머리였죠.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요거 IJ 제곱한 거에다가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 제곱 나눠서 익스포넨셜 취하면 되고. 그래서 노멀라이즈 해서 이거 컨볼루션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여기 위에서. 우리 저번 수업 때 했었잖아요. 컨볼루션 취하는 거 그냥 함수로 만들어 놨고요. 저거 일부러 안 보여주고 빨리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짜라고. 그래서 이미지랑 커널이랑 넣으면은 그냥 컨볼루션 취하게 하고 그 컨볼루션 취한 거에 서브 샘플링을 여기서 하죠. 똑같이. 그래서 이제 내가 취한 커널이랑 단순하게 서브 샘플링한 거랑 가우시안 취해서 서브 샘플링한 거랑 이제 서브 플롯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가 숙제죠. 네, 요것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질문 이제 봤어. 네, 결국 퓨리에 변환 하면은 결과값으로 매그니튜드랑 페이지 스펙트럼이 나와요. 네, 그거 두 개 구하면은 끝난 거예요. 넘어갈게요. 오늘 수업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벌써 절반이 넘어갔는데? 엣지랑 코너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이거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 오늘 2시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엣지, 어떤 가생이. 음,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1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인텐지티가 이렇게 변하면은, 요런 부분이 엣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엣지를 찾는다는 거는 이미지 값의 변화량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거 이번에 이미지 프로세스 1, 2 파트에서 제 생각에 좀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뭐 퓨리의 변환이나 뭐 안티 알리싱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지 여기는 쉬워요. 금방 끝날 것 같네. 어떡하지? 근데 생각보다 퓨리의 변환을 금방 하고 넘어온 것 같아서 좀 다행이네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그냥 모티베이션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그 델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컨볼루션을 이용을 할 건데 가장 간단한 예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X축 방향으로 이거 호리젠탈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원래 이미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그냥 X 방향으로 변화량 보려면은 요 ij번째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i 플러스 1번째에서 i 마이너스 1번째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단순히 빼버리면은 되겠죠. 근데 여기 컨볼루션이니까 방향이 반대죠. 웨이티드 썸이랑. 그래서 여기가 1이 들어갔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h를 컨볼루션을 하면은 원래 이미지에다가 그러면은 요 호리진틀한 방향으로 나올 거고 버티컬 방향으로 똑같이 여기 i, j에서 여기 i, j 플러스 1 거 j 마이너스 1 거 있으면은 또 여기서 요거 이렇게 뭐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꼭 여기 이거 뭐 1, 0, 마이너스 1 아니어도 뭐 더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뭐 이거 커널의 사이즈를 뭐 더 크게 해가지고 더 많은 값을 한 번에 볼 수도 있겠고, 결국 변화량을 나타낼 수 있게만 커널을 정의를 할 수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데리버티브를 취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지? 이게 호리즌탈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여기 요런 부분이 허리즌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텐시티가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됐죠. 여기 디테일을 보면 아시겠죠? 반대로 이제 버티컬한 부분은 요런 부분에서 잘 살죠. 여기가 딱 변화 양상이 여기가 뚜렷하죠. 요런 데는 약하죠. 요런 데는 뚜렷하고. 왜냐면 요쪽 방향으로 변화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는 대각선이라서 두 가지 모두에서 잘 나타났고, 요거가 이제 요 방향으로 이미지가 많이 변하는 거니까 요런 데서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으니까 흰색, 까만색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제일 쉬운 건데, 이거는 사실 특정한 방향으로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그래서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레디언트가 있겠죠. 그레디언트 오브 이미지. 요거는 결과값이 벡터로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듯이 뭐 호리전틀한 방향, 컴마, 버티컬. 요 두 개의 데리버티브를 그냥 벡터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아까도 나왔던 거지만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결국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라고 함은 어떤 방향이든 변화의 크기를 말하는 걸 거고,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캐니 엣지 디텍터, 뭐 캐니 엣지 디텍션이라는 엣지 디텍터는 제일 대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우시안 블러를 일단 취해서 요거는 그냥 노이즈 날리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 데리버티브 자체가 노이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 짜글짜글함 때문에 그 짜글짜글하게 변화하는 것 때문에 막 그레디언트가 영향을 받으니까 일단 노이즈 리덕션을 그냥 한번 해주고, 다음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매그니튜드를 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구한 거에다가 뭐 스레시홀드를 취하면은 이거의 값은 바이너리로 나오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칼라가 될 텐데, 그냥 인텐지티가 나올 텐데, 일종의 인텐지티가 나올 텐데, 요게 캐니에지 디텍션이고, 요겁니다. 요게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 요게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를 구한 게 요거고, 이제 스레시홀드까지 취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깨끗해서 블러는 그냥 안 했고요. 이제 딱 보면은 스레시홀드 취하면서 이게 바이너리 이미지가 돼서 그냥 흰색 아니면 까만색으로만 나왔고, 보시면 얼룩무늬 잘 살아있죠? 너무 직관적이죠, 이거. 너무 직관적이어서 뭐 더 그다지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사실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퀴버 플롯이라고 하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주어진 4개의 위치에서 벡터를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퀴버 플롯이라고 하죠. 요거. 그래서 일종의 벡터 필드를 다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퀴버 플롯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막 짜잘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확대한 부분이 요거고 지금 어느 부위였냐면은 뭐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긴가? 이렇게 얼룩무늬가 이렇게 휘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레디언트가 막 요렇게 막 생성이 돼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또 다른 얼룩무늬로부터 요렇게 나와 있고 요런 부분은 그레디언트가 적죠. 또 이제 이쪽에서는 막 요렇게 나가고 그레디언트 자체를 봐도 이 벡터니까 여기는 크기랑 방향이랑 두 가지 정보를 다 주죠. 피버 플러스로. 요것도 간단하게 요거는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니니까 일단 요 맨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냥 로컬하게 데리버티브 구하는 게 이거죠. 그냥 000101 요거. 네, 맞아요. 슬라이드 올려준 거에 없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강의 자료 수업 전에 올리는 거는 일단 초안이에요. 그래서 초안을 일단 미리 보시라고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수정을 하거든요. 수업 전까지 계속. 그래서 수업 마치고 나서 이제 강의에 쓴 강의 자료 파이널 버전이랑 거기 위에다가 필기한 노트 버전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만약에 강의 자료 뒤에 드래프트라고 써 있다 이러면은 요거는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아니면은 노트라고 붙은 파일을 봐야 돼요. 이거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은 제가 최종 버전만 모아가지고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줄 거고요. 네. 제가 아직 이거 안 올려줬어요. 네. 요거 일단 로컬 데리버티브 이거 그냥 두 개 인위적으로 구한 거에 대해서 일단 컨볼루션을 그냥 각각 구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까 본 그림이죠. 이거 그리고 사실 이거를 나중에 숙제를 내볼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단 컨볼루션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한번 구현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무식하게 그냥 속도나 효율적인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포문을 왕창 써가지고 컨볼루션 해서 이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짱구를 굴려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도 돼요. 다만 컨볼루션 자체를 직접 다른 라이브러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현을 하긴 하는데 좀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를 한번 숙제로 내볼까 하는 생각 중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출만 하면 다 만점으로 해서 나중에 공지할게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GPU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계산도 매번 폼은 돌아가면서 반복할 필요 없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실 파이썬을 많이 안 해봐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을 빌려서 한번 숙제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얻어볼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이거 시간을 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하는데 4초 걸렸는데 이거보다 충분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구해서 로컬하게 데리버티브 구하는 거는 뭐 간단하고요. 이제 요게 캐니 엣지 디텍터죠. 캐니 엣지 디텍터. 이거 이미 다 함수로 라이브러리로 다 주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보다는 최대한 손맛을 즐겨보겠다는 게 사실 첫 번째 목표죠. 그래서 이거 컨볼루션 각각 취한 거, 이거 뭐 X축, Y축으로 각각 취한 거 제곱해서 스퀘어 루트 취하면은 이게 그냥 매그니튜드가 되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스레시홀드를 취하죠. 이거 그냥 제가 정해진 값으로 했어요. 아니면은 보통 스레시홀드를 어떻게도 하냐면은 이제 그냥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제 뭐 상위에 있는 값들만 스레시홀드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원래는. 어쨌든 스레시홀드를 취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퀴버 플롯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퀴버 플롯을 하려면은 이렇게 위치 두 개랑 그 위치에서의 벡터 그러니까 x, y, u, v로 정의가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플롯, 퀴버,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보드 플럭 그리려면은 이제 어떤 위치에서 그, 그 위치에서의 벡터를 그려야 되니까 이제 x랑 y는 위치고 u, v는 그 위치에서의 벡터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아직 좀 이거 왜 마이너스가 붙어야 그렇게 나오는지 저는 아직 딴거가 잘 안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거 이미지 XY 축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했고 여기 스케일 값으로 화살표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버 플롯을 그렸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면 그렇고요. 넘어갈게요. 결국 여기서 하는 거는 뭐 다 뭐 데리버티브 아니면 뭐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뭐야? 강의가 지금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다 끝나가요. 어떡해. 아, 3시간 못 채웠어.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거를 뭘 생각하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필터라고 해서 LOG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우시안 필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가우시안 뭐 이거 블러 할 때 뭐 주구장창 했었잖아요. 가우시안 블러.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이게 왜 밴드패스 필터라는지 아직 좀 물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뭐 로우랑 하이 프리퀀시를 다 날려버리고 특정한 대역만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스칼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두 번 미분한 거를 다 더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하죠. 요 요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하죠. 요렇게 정의가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가우지안 커널에다가 요 두 번 데리버티브 취향 이미지를 컨볼루션 하는 거는 사실 요거를 하는 거랑 같거든요. 이거 리니어리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커널 자체에다가 라플라시안을 취해서 그 다음 이미지에다가 컨볼루션을 취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우시안은 이미 알려진 꼴이니까 그거에 라플라시안을 취하면은 요 원래 가우시안 요 함수 있죠. 여기 앞에 요런 개수가 더 곱해지는 꼴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아이씨 어디다 그리지? 여기다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가우시안이 이렇게 생기면은 가우시안이 이러면은 이렇게 구하면은 막 요런 게 나와요. 두 번 미분을 하면은 요런 형태가 됩니다. 오,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실제로 그냥 이 함수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사실 물리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그냥 아까처럼 로컬하게 그냥 간단하게 구하는 버전으로 뭐 호리즌틀하게는 이렇게 그리고 뭐 버티컬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 요런 커널을 그냥 하나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취한 게 근데 이거 아직 요 결과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이거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표현이 된 요거 라플라 LOG 커널이고 요게 이제 LOG 필터를 취한 게 이거고 요거는 그냥 이제 로컬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예요.
아까 1 마이너스 4, 1이었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엣지라는 거는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컨드 데리버티브라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거 마지막이네. 이게 소벨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디렉셔널 아니면 오리엔티드 필터 아니면은 또 뭐라더라? 스티어럽을 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정한 방향으로 내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닛 벡터겠죠? 크기가 1이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컨볼루션의 리니어리티 때문에 또 막 다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하면은 결국 요 가우시안 커널에다가 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취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풀었으면은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요 원값 코사인 세타 그리고 요거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사인 세타 풀어서 쓰면 요거죠. 요런 요런 커널을 만들어서 컨볼루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렉셔널, 뭐 오리엔티드, 스티어러블 이렇게 방향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 어떤 그 변화량에 대한 필터인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결국 요거를 우리 이미 알려진 가우시안의 꼴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u1 x 시그마 제곱의 g 마이너스 u2 이렇게 생긴 커널을 만들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죠. 이게 이제 커널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렇게 생겼죠. 여기는 이제 방향이 약간 틀어졌죠. 여기가 맨 처음 게 이제 1,0 1,0 0,1인지 1,0인지 헷갈리네. 아, 이것도 X축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해진 방향으로 요거는 이제 유닛 벡터인데 제가 그냥 특정한 방향을 아무거나 찝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거랑 수직한 걸로 또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여기 결과에서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방향으로의 변화니까 여기 아까 그 버티컬한 차이처럼 여기 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반대로 이제 이쪽 방향의 변화만 볼 수 있는 게 아이고 이쪽 방향의 변화만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요런 줄무늬 여기 이 줄무늬가 좀 살았죠. 반대로 이제 요 방향으로 갔으니까 여기가 아주 진하게 나왔죠. 네,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예제를 한번 봅시다. 아, 강의 시간을 조절을 못하네, 잘. 아, 왜 이럴까? 이게 아니네.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라플을 생성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원래 뒤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여기 앞에 붙는다고 했죠. x제곱, y제곱, 시그마 4승으로 나눈 거 빼기
시그마 제곱분의 2 앞에다가 곱하면은 라플라시안 취한 게 나오고, 그거에 컨볼루션을 취하면은 이제 에러지 필터가 돼서 이런 게 나오고, 아까 로컬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한 것도 없네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또 하면 되죠. 요거 밑에 있는 게 이제 소벨 오퍼레이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GX, 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를 각각 구해요. 그럼 여기 뒷부분은 가우시안이고, 아까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X,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Y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그렇게 두 개 구한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여기서 설정을 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유닛 벡터로 만드는 거죠. 유닛 벡터로. 이게 유닛이 아니면은 막 내적하면서 크기가 더 커져버리거나 더 줄어버릴 수 있으니까 유닛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소벨은 또 컨볼루션, 요거 gx u1 더하기 gy u2 해서 컨볼루션을 취했죠.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거랑 또 수직한 방향으로 해서 각각을 구하면은 이제 그때의 커널이랑 그 커널을 컨볼루션 취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요. 띠로리. 반타작했다, 반타작. 그래서 일단 이렇게 2주 동안 해서 우리 이미지 프로세스를 봤죠. 뭐 있는지 한번 조금만 돌아보면은 포인트 오퍼레이터, 이거 숙제로도 나왔었고,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 리니어 필터 컨볼루션 했었고, 퓨리에 변환했죠. 그래서 알리어싱이랑 리사이즈, 가우시안 피라미드 나왔죠. 피라미드가 스펠링이 뭐죠? 이런 거 나왔었고, 이제 엣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죠. 뭐 봤죠? 뭐 데리버티브도 취하고, 뭐 캐니도 봤고, 뭐 그레디언트도 봤고, 뭐 소벨, LOG, 뭐 이런 거 봤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봤었고, 요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요거 우리 교재가 두 개가 있는데, 요 1번 교재에는 요 챕터 두 개, 요 두 번째 교재에는 요 챕터 두 개를 쓴 거고요. 요거 자세하게 더 읽어보시면 네, 좋을 거고, 여기서 원래 바이너리 이미지도 원래는 커버를 하려, 이거를 하는 게 낫었네요. 나는 이거 오늘 3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반밖에 안 걸렸네. 좀 아쉬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숙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죄송해요. 숙제 자꾸 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스펙트럼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 주어진 똑같은 이미지에서 이제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구하는 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남아서 더 얘기해 주시면 되고, 뭐 나가실 분들은 언제든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하겠습니다. 건바, 건바.